거기 너. 시작했어. 빨리 와서 앉아. Wilson. Thanks for coming in. Well, thank you for the invite, sir. I have to admit, I'm still getting used to the new look. They said lose the mustache or lose the election. 샘 윌슨이 문 열고 들어간 곳엔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썬더볼트 로스 장군이죠. But while a great many people see you as heroes, there are some. 유감스럽게도 이전에 썬더볼트 로스 장군 역을 맡은 배우 윌리엄 허튼님이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하시게 되면서 인디아나 존스, 스타워즈 한솔로 등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해오신 베테랑 배우 해리슨 포드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현재 로스 장군은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You and I haven't always agreed in the past, but I want to make another run at making Captain America an official military position. 그리고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경호원들, 무언가 초조해 보이는 얼굴로 샘 윌슨에게 캡틴 아메리카로서 군에 복직할 것을 명하는 로스 장군. 이때 레이더를 하나 보여주는데 잘 보면 미국 제5함대 주변으로 JPN이라고 적힌 전투기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JPN은 일본을 뜻하는 이니셜로 현재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if we disagree on how to manage this situation, then what happens? Work with me, Sam. 이때 이번 영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스라엘 영웅이자 뮤턴트 사브라의 모습도 확인 가능한데 그녀는 인크레더블 헐크 250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캐릭터로 어린 시절 뮤턴트 능력이 발현되자 이스라엘 무사드 슈퍼휴먼 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녀의 능력은 초인적인 신체 능력 그리고 손목에 있는 특수 팔찌에서 신경 주파수를 자극하는 에너지 깃을 발사해 상대를 행동 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이번 영화의 서브 빌런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 지안 카를로 에스포지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베일에 쌓여있지만 현재 해외에서는 그가 조지 워싱턴 브릿지 역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원작 코믹스 엑스포스 1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데드풀 2에 나온 케이블이 이끄는 식스팩 출신의 용병으로 닉 퓨리와 마찬가지로 남북전쟁에 참여, 쉴드의 고위 간부로도 활동하던 인물로 그는 백병전에 능하며 총기를 잘 다루는 숙련된 전략가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기밀 정보를 빼오는데 능숙한 인물입니다. 뒤이어 제5함대에서 일본군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대공 미사일을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날아가는 미사일 뒤로 이터널스에서 등장했던 티아무트의 손이 발견됩니다.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처음으로 아다만티움이 등장할 예정이며 아다만티움의 출처는 티아무트 잔해에서 나오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죠. 이와 같은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더 울버린에서 야시다 이치로가 어떻게 아다만티움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실버 사무라이 슈트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떡밥이 풀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Since he got sick, old man Yoshida spent billions on doctors, healers, stockpiling adamantium at his lab in the north. Secretly trying to prolong his life. Impressive, no? He's made of adamantium, just like you.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과 일본은 이 티아무트 잔해, 즉 아다만티움으로 인한 영역권 다툼,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영화에서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We'll show the world a better way forward. 다음은 로스 장군이 연설하는 장면인데 캡틴 아메리카와 그의 동료이자 2대 팔콘이 될 인물 호아킨 토레스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는 은퇴한 흑인 슈퍼솔저 아이제아 브래들리도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제아 브래들리가 멍한 표정으로 로스 장군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스 장군을 향해 총살을 시도하는데 이는 그가 누군가에 의해 세뇌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주를 받아 로스 장군 암살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는 미국 정부에 헌신을 다했지만 종전 이후에 무려 30년이나 슈퍼솔저로서 온갖 실험을 당했기 때문에 항상 분노를 억누른 채 생활했는데 연설 자리를 빌미로 로스 장군에 대해 반기를 든 걸지도 모르겠네요. You know what they did to me for being a hero? They put my ass in jail for 30 years. People running tests, taking my blood, coming into my cell. Even your people weren't done with me. I see you. Get out of my house! 여기서 잠깐 앞에 나온 일련의 장면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영화는 첩보 액션 스릴러 영화를 표방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흑인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팔콘과 윈터 솔저도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고 이사야 브래들리는 슈퍼솔저 2기 전에 흑인으로서 슈퍼솔저 실험을 통해 30년 동안 인권을 착취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 정부를 증오하게 되는 인물이라는 점, 또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도 흑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도 어쩌면 슈퍼솔저 실험의 피해자일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당했던 인종차별적 대우에 반기를 들어 사건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특수부대 요원들이 브래들리를 쫓지만 그는 창문으로 도주합니다. Sir, your inner circle has been compromised. 백악관 지하 벙커로 들어간 캡틴 아메리카는 그곳에서 대피한 로스 장군을 만나 내부에 변절자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아마 이 편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쉴드 내부에 하이드라가 있었던 것처럼 백악관 내부에도 하이드라 혹은 또 다른 스파이가 숨어들은 것 같죠. Either you can't see that or you don't want to. 이때 캡틴과 팔콘은 어느 지하기지에 잠입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인체 실험실을 발견합니다. 이 실험실은 인크레더블 헐크에 나오는 미스터 블루,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할 예정인 리더의 대학교 실험실과 굉장히 유사하며 천장에 빨간색 전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장소는 빨간색 감마선 실험 장소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로스 장군이 인크레더블 헐크 때부터 꾸준히 비밀리에 슈퍼솔저 혈청 실험을 감행해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 실험을 통해 로스 장군이 레드 헐크로 변할 수 있게 된 걸로 보이죠. What if it's a trap? Global power is shifting. 다음은 캡틴이 적들을 물리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그리고 페도라를 쓴 초록색 머리를 가진 요번 작품의 메인 빌런 리더,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으며 백악관 행사에 몰래 잠입하여 사진을 찍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캡틴 아메리카는 로스 장군과 일본 총리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이 된 것으로 보이죠. You're just a pawn. 일본군의 공격에 불타는 제5함대. 불타는 배 위에 이번 영화에 새로 합류한 비밀 요원과 사브라의 모습도 보입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도 등장. 아까 캡틴과 팔콘이 잠입했던 실험실에 미군이 들이닥쳐 캡틴 아메리카를 제압하는데 이로써 해당 장소는 미국 정부와 관련된 실험실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You may be Captain America, but you're not Steve Rogers. 지안 카를로 에스포지토가 누군가의 차량을 폭파시키고 누군가가 의문의 여성이랑 싸우고 있는데 코스튬을 입고 있는 사브라가 아닐까 싶고요. 내부에 변절자가 있는지 체크하는 두 사람, 연설을 하고 있는 로스 장군을 공격하려는 이들을 막는 특수부대원들도 보여줍니다. 이후에 치러지는 장례식도 누군가에 의해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로스 장군은 캡틴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자 너는 스티브 로저스가 아니라 장기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줘버리네요. 무언가에 의해 날아가 버리는 건물. You're right. I'm not. 와우, 드디어 캡틴 아메리카의 슈트 풀세트가 공개되었는데 머리에는 고글만 쓴 것이 아닌 앤트맨과 비슷한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제2대 팔콘 호아킨 토레스의 슈트 모습도 비춥니다. 마지막은 저도 좀 놀랐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음속과도 같은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몇몇 장면들만 봤는데도 과연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는 어떤 화려한 공중 액션씬을 보여줄지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끝으로 모두가 열광했던 바로 그 장면, 비브라늄 방패를 한 손으로 땅에 내리꽂는 레드 헐크. 내가 진짜 이것만 기다렸다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리더가 세계 권력은 계속해서 바뀐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스 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그 흑막에는 리더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보며 예고편 분석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도풀이었습니다.